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탄의 여정 49일차입니다. 오늘은 선을 넘나들며 사유하자, 사유의 폭을 넓히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영상을 보다가 그 양자역학을 좀 쉽게 풀어 쓴 요새 알쓸신잡에서 나오신 김상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영상을 봤는데요. 되게 와닿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이었냐고 하면 김성욱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양자역학의 슈레딩거라고 들어보셨죠? 그 슈레딩거라는 분이 옛날에 쓰신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소개를 하셨는데, 이 책이 원래 그 슈레딩거가 생명 쪽에는 관련이 없는 물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책의 서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과학자는 자신의 분야를 깊게 계속 이렇게 한 곳에 한 분야에 매진을 해서 탐구하는 게 과학자의 도덕적인 덕목이지만 인간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답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바보가 될 이제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자기가 선을 넘으면서도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가면서도 바보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선을 넘으면서 그 답에 답을 하려고 한다, 이런 거를 서문에 써놨다고 해요. 이때가 DNA가 아직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DNA라는 거에 매우 근접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DNA가 단백질이라는 실수를 하였다고 하지만 그 실수를 보완하면서 다른 과학자들이 이제 보완하면서 그 원래의 성취보다 한 단계 우리가 과학에 더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분야에 매진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가르친 지가 13년이 좀 지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한 분야에 매진을 하다 보면 전문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성이란 것도 아까 보셨듯이 다른 분야, 저는 이제 이란 교사라는 집단에 또는 학교에 이제 있어서 계속 제가 보던 것들만 보게 되는데, 다른 분야의 사람이나 다른 분야의 시각이 제 전문성에 입혀지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분야의 시각을 렌즈로 보면은 제가 가진 분야가 보지 못했던 그런 시각을, 잠재적인 이 분야를 빛을 비춰줍니다.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왜 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창 저런 창 다른 여러 가지 창, 왜 함수의 정의역을 넓혀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창을 제가 시도를 함으로써 제가 알게 되는 것처럼, 저 전문성에 다른 분야의 시각이 더해지면 제가 가진 전문성의 그 가능성이 더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발휘가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수학, 지금 고전을 수학에 연결시키고자 하잖아요. 학생들에게도 본인이 수학에서 막 문제만 풀다가 또 실생활 연결시키긴 했지만, 인문학이랑 고전이랑 수학을 연결함으로 해서 본인이 보지 못했던 수학의 다른 분야를 연결시키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눈에 이제 띄는 거죠. 사회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인 개념이 좀 더 깊어지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새롭게 문학을, 고전을 수학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해봄으로써 이런 것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저 전문성도 넓어지는 거죠. 수학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짧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들 아시죠?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대수학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그래프라 이런 그림이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기하학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방정식으로만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이 문제 상황을 뭔가 표현을 할 때 방정식으로만 또는 식으로만 함수식으로만 표현을 하는 것보다 이 식을 그래프로 또는 뭐 원이나 이런 이제 직사각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림이나 그래프로 그러니까 이런 기하학적 표현으로 변환해서 표현을 하면 이게 다른 렌즈인 거죠. 대수학적인 렌즈나 기하학적인 렌즈. 이 둘이 결합을 하면 서로의 그 장점을 보완을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로 이르는 길이 좀 더 빨라지고 쉬워지는 거죠. 문제가 한눈에 보이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다른 분야의 렌즈, 시각을 우리가 살펴보고 제가 그걸 통해서 사회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고전이나 인문학 또는 나와 관련 없는 다른 과학, 뭐 철학, 이런 뭐 인공지능 이런데 여러 가지 그 책을 읽을 필요가 생기는 거죠. 책을 통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렌즈를 통해서 제가 제가 가진 분야의 그 전문성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즉 그렇게 읽다 보면 그냥 다른 책들을 읽는 것보다 아까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선을 넘는다고 하셨거든요. 옛날에 슈레딩거가. 그래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수업을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마인드셋을 어떻게 수학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인드셋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다른 분야의 책을 읽으면 더 재밌고요. 그런 다음에 더 제 사유가 깊어지고 제 전문성이 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책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한번 넘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전문성에서 뭔가 이 큰 질문 하나를 가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책 한 권에서 모든 걸 가져간 게 아니라 이 하나만 질문에 답을 한번 내려보겠다. 힌트를 얻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오늘 하루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4가지 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분야의 선을 넘으면서 내 사유의 폭을 넓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매일 하루하루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진 이런 것들은 마음이 매우 풍요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풍요롭고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